비만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가 혈당을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찌면 과도한 체내 당 수치 상승이 또 인슐린의 기능을 무디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비만 세포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원 기준은 체질량 지수를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즉 고도비만 수술에서의 보험 적용인데요. 이때 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은 위절제 수술이나 위밴드 수술에 한하며, 합병증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또 수면무호흡증이나 지방간, 고지혈증, 심근병증,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비만은 이제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될 만큼 비만이 수많은 합병증을 야기하고 고도비만 또 초고도비만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식사습관이 서구화되어 있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 또 당분의 섭취, 또 그리고 과거의 채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또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등의 음식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비만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지방세포를 파괴해서 지방을 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방산화는 지방이 연소되어서 지방이 빠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지방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산화는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살을 빼는데 근육량을 보존하고 지방을 빼는 것이 우리 다이어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방산화가 원활하게 되고 지방이 원활하게 빠질수록 다이어트에 성공적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남은 양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혹은 쉽게 짜증이 나면서 쉽게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을 우선 연소시키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게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는데요. 공복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운동 전에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지나친 칼로리 소비로 인한 급격한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헛헛하고 공복감을 느낀다면 렙틴 호르몬의 부족이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렙틴은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백질 호르몬인데요. 렙틴의 농도가 낮으면 배고픔이 느껴져서 무언가를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식욕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 다이어트에서 렙틴은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당당류라고 하면 당이 하나라서 당이 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당류는 당이 또 여러 개라서 당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개념은 몸에 흡수가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봐야 합니다.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로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반면에 다당류는 단당류가 수없이 많이 결합한 고분자 형태로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다당류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